전 대통령실의 의중이냐 아니냐 궁금증을 자아낸 논란의 대목이 또 있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무소속 출마 강행 의사를 밝혔는데요. 용산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면서도 윤 대통령 1호 참모의 명예를 걸겠다 이렇게 발언해 배경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용산이 되었든 아니면은 당 지도부가 되었든 어떤 분들 어떤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이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는 들으시는 분들의 몫이지만 제가 경솔하게 제 선거에 뭐 도움이 되고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뭐 또 당 지도부에서도 저한테 왜 많은 연락이 없었겠습니까? 진실은 무엇일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최소한 제 추측컨대 말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리진 않았다. 뭐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말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말리진 않으니까 등을 떠밀렸다고 생각한 걸까요?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장해찬 후보 입장에서 마치 이런 부분을 오픈한 게 20대 때 젊은 시절에 막 이렇게 타인으로서 그 말했던 걸 책임지는 게 맞는가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본인은 더 그러니까 얼마나 특히 배지가 눈앞에까지 왔다가 사라지니까 뭐 정신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번에 승복을 했다면은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은 벌을 받은 게 되기 때문에 다음에 저는 이제 가능하다고 봐요. 딴 거 하고 달리 이번에 말하자면 회초리를 맞으면은 그게 이제 벌을 받은 게 돼서 다음엔 전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무승으로 나가버리면은 그게 그렇죠.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장해찬 후보가 후보 확정되고 나서 대통령이 격려 전화를 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얘기는 정말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축하 전화는 뭐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주셨으니까요. 뭐 대통령님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님도 전화 주셨고 대통령께서는 축하와 함께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냥 고생했다 이러시죠. 뭐 긴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냥 고생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라는 이제 덕담을 해주셨죠. 감사하게도. 그 대통령이 격려 전화 했으면 그건 본인만 간직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이 선거판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아꼈거든요. 처음에 그때 이제 뭐 민주당이 막 그 횡포를 부릴 때 그 토론 나가게 되면 오히려 민주당 논객을 말 못하게 하고 논리 정연하고 그래서 내가 제 전화번호에 내가 이 전화번호까지 적어놨는데 젊은 논객이 귀하잖아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또 노선은 어떻게 튼 거냐면은 아부하는 거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자본이에요. 당 내에서 젊은이로서 자기 위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처럼 막 돌파를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지분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내 뒤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이 나를 신임해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걸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거 갖다가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누구 팔고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세상이 아니 그 동네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수 지지층 내에서 특히 영남의 보수 지지층 내에서 저 사람이 대통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암시하고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끝없이 상기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툭툭 그런 말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게 젊은이라고 한다면 뭔가 좀 새로운 기세를 가지고 자기 영역을 돌파해내고 이걸 통해서 자기 정적 자산을 획봐야 되는데 아주 쉬운 길을 가는 거거든요. 모자라는 능력을 갖다 넘치는 충성심으로 떼워가지고 그냥 넘어가겠다. 이걸로 호소하고 이런 걸 딱 보면서 아유 이건 아니네 라고 했던 거죠. 장해찬 그 공천 취소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그런 얘기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시그널이나 흔적은 어디도 없어요. 유일한 그 근거가 뭐냐면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에서 장해찬 공천 취소에 대해서 대통령이 격노했다. 자기가 안다라고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 아마 그 대통령이 그 장해찬 공천 취소에 대해 서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경로까지 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또 도태우 공천 취소에 대해서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운하겠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에서 그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을 준 거잖아요. 그 공천 취소된 건 서운하지만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메시지를 낸다는 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가깝고 뭐 반대파하고 강하게 싸우는 거는
큰 자본이죠. 어느 정권에서든지 자본이고 꼭 아부라고 볼 필요는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 참모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가 참모야 그렇죠. 내가 가까워하는 거가 1호 다르죠. 참모 예. 뭐 이런 말 하는 건 예. 별로고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니 근데 자 그럼 이렇게 출마를 하면은 이기는 상대방이 누가 되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한테 이겨야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 후보를 꺾어야지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고 이기는 거다라는 이 논리 전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권성동, 윤상현 이런 분들은 말하자면은 상대방한테서 이기고 돌아오는 건데 여기는 사실 국민의힘한테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번에는 어쨌든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한번 참고 네. 정치는 이기고도 뒤를 가고 지고도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니까 본인이 좀 수용하고 이것이 이제 이번 총선 승리에 꼭 필요한 길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승리에 방해가 된다면 저는 뭐 그보다 더한 것도 후보 사퇴 아니라 후보 박탈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만 남기고 그냥 딱 접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대통령이 권유를 하더라도 자기가 그렇게 먼저 그럼요. 얘기를 했었어야 그렇죠. 되는 게 아닌가. 네, 당정 갈등 2라운드 논란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축주하는 이재명 사당과 통진당 종북 세력의 이 나라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갈등이 수습됐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불씨가 남아서 다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1차 때도 지금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져줄 수밖에 없었고 이번도 봉합을 하되 한동훈 위원장이 요구한 걸 좀 들어주는 방식으로 봉합할 수밖에 없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그 부정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이거 대통령과 대통령실익을 낮추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 쪽에서 계속 이걸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우는 거를 선거 때마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의 목소리가 점점 세지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선거를 이기든 지든 대통령이 레임덕에 대한 우려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정책이 자꾸만 당에 의해서 거부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기밀도 자꾸만 나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가지만 언제든지 이거는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런 약간 잠복해 있는 긴장 상태로 간다. 다만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여기서 파국은 안 된다.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선거 이기고 보자라는 공감대는 강한 것 같다. 근데 그 예측이 지금 틀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 더 좀 예측을 하자면은 마음이 어떻든지 남은 20일간은 안 된다. 그렇죠. 뭐 20일 뒤에 이제 싸우자. 뭐 훅청을 하건 레임덕을 하건 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로 가지 않겠어요? 상식적인 거죠, 그게.